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손혜경 세무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타고난 사주팔자를 믿으시나요? 저는 약간 좀 무신론자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팔자도 좀 믿는 편이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약간 생각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왜 자담세무에게를 담당하는 세금킬러 손혜경 세무사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오늘은 이 사안과 결부되는 그런 약간 좀 그런 내용입니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우리가 어떠한 그 세금에 대한 그 지출 증명이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그 시기를 잘 타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타고난 팔자에 따라서 세금이 엇갈리는 그런 예를 하나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도 여러분과 인연이 닿아서 여러분이 언제 취득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비록 그 자산을 양도할 시점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세법을 적용을 하지만 이렇게 취득 시점에 따라서 특례를 적용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그 사항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단히 긴장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어떠한 인연이 닿아서 여러분이 취득한 그 부동산의 취득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팔자가 여러분하고 연결이 된 그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항입니다. 자, 제목은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 적용할 세율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부동산 침체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러는데, 이때 여러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세법이 개정이 돼서 양도 시점에 중과세율을 적용할지라도 이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오늘 이 사례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우리가 국세청에서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이러한 내용 굉장히 좀 고가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조금 좀 여러분의 그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정해봤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요, 현재 이 판결은 이제 고등법원까지 2심까지 적용된 상황입니다. 1심, 2심 다 이제 이긴 사항이에요. 납세자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납세자가 2009년 4월 24일, 그러니까 정확히 2009년 3월 16일 이후잖아요. 이때 아파트를 취득을 해서 보유하다가 한 10년 이상 보유했나봐요. 그리고 2019년 7월에 양도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이제 취득한 이 납세자는 이 아파트 말고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아파트를 양도할 시점, 이때 2019년 7월 20일 이전, 그러니까 2017년 9월 6일에 이 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이 지역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19년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지고 부동산을 몇 번에 걸쳐가지고 굉장한 그 압박을 가했던 그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3주택 이상이 했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느냐 아니냐의 이제 쟁점에 대해서 싸웠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납세자는 요 본인이 소유한 2009년 4월 24일 취득한 이 아파트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비록 양도 당시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그 법이 있지만, 그래도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특례에 의해서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납세자는 이제 어떠한 마음의 심중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2020년 8월 27일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요, 3주택에 대한 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수정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경정 청구를 하면서 이제 일이 발달이 된 건데, 경정 청구를 하니까 세무서는 당연히 경정 청구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심판원에 어떻습니까? 이 납세자는 심판 청구를 했지만 역시 조세 심판원에서도 기각을 당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1심, 2심까지 올라와서 판결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 보시면은요, 우리 부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70호로 제정된 그 부칙인데요. 14조에서가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납세자가 주장했던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8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4조, 소득세법 104조가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부터 9호까지는 중과세율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자,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그 등등등에 대한 내용을요, 요 조항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슨 세율? 일반 세율입니다. 여러분,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누진 세율 6%부터 적용하는 그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칙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또 어떤 이야기 있었냐, 그것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중과세율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지만 장특공제는 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12년도에 가면서 2항은요, 장특공제 배제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첫 번째 소득세법 104조 1항 1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두 번째 장특공제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얘기했나요? 자, 굉장히 엑기스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런 부칙이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요, 1심 판결, 2심 판결 똑같이 내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그 문헌이 2009년 3월 16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04조 제1항 제4호부터 9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 세율, 그리고 같은 항 4호는 이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그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는 규정인데, 결국 이 부칙 조항의 의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일지라도 그 취득일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취득을 한 장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1심 판결 그리고 2심 판결까지 모두 납세자의 편을 든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와 닿으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사례 많을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언제 취득하느냐? 지역 상관없습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양도한다 그랬을 때는 비록 우리가 현재는 지금 중과 규정이 유예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시행령으로 지금 또 연장이 됐잖아요. 일반 세율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행령에 지금 대통령 권한으로 해서 시행령이 지금 권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용인되는 사항이지만 언젠가 또 이 부동산의 경기가 좀 올라간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중과세율로 부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행 이 부칙에 의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 사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사이 취득한 부동산이라 그런다면 양도시 적용할 세율은 일반 세율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렸죠. 장특공제. 그때 당시에는 장특공제가 배제됐었지만, 그렇잖아요. 요 2항이 됐었지만 2012년에 법률 제 하나 46호에서 이 2항 조항 장특공제 배제에 대한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 세율도 적용 가능하고요, 장특공제도 적용 가능하다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소개시켜드린 이 내용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취득하는 게 요때 시점 아닌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등기고일증 한번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 사항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이때 토지 어디 취득한 부동산이 있었네, 아파트가 있었네. 여러분 분명 엑기스니까요. 요거 반드시 점검해 두셨다가 나중에 정말 여러분 알토란 같은 여러분의 투자 자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쏙 시원하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어제였습니다. 어저께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이게 원래 판단에서는 좀 더 많은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보다 좀 쉬운 내용, 그 엑기스만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뭐 이렇게 판례에 대한 그 근거 방침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쉽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거 딱 결론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된다 이 결론 한 번 더 말씀해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 오늘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그 소스 드렸으니까 저희 채널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